레이 카운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부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조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약이 몰릴 수밖에 없었죠. 다 이유 있는 분석 들어갑니다.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레이 카운티 뜨거웠죠. 예. 자, 레이 카운티를 보시게 되면은 최고 경쟁률이 800대 1 정도 나와 있고요. 청약 홈에서는 아마 조금 다른 숫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이 정도의 숫자가 나왔었다는 것은 대단하죠. 자,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디 타입이 좋은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미안하고 금호 그리고 대림이죠, 대림이. 그리고 아이파크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3사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보통 이제 단지가 좀 커요. 세대 수가 좀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4개 업체가 같이 조인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잘 돼요. 예, 거의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요런 케이스는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제가 클릭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거제동, 연제구, 그리고 802번지 이런 에서 나와 있는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마 이쪽일 거예요. 그죠? 지도로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죠. 예, 종합운동장역 나와 있고, 거제역 나와 있고, 여기는 환승역이죠. 그리고 거제 해맞이역 나와 있고, 이건 이제 동해선이에요. 그리고 연산역 나와 있고, 그리고 시청역까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1, 2, 3, 4, 5단지까지 나와 있죠. 1, 2, 3, 4, 5단지 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가 5단지 여기까지 해서 보시게 되면은 세대 수는 아마 엄청난 그 숫자를 자랑하게 될 겁니다. 자, 33개의 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35층짜리고요. 여기 세대 수가 아마 4,5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요번에 일반 물량으로 해서 뽑아져서 나오는 게 아마 2,700세대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만 따진다 할지라도 2,700세대면은요 굉장히 큰 거예요. 예, 보통 큰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해서 한 4,400세대, 4,500세대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의 어지간한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산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이곳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게 되는 거고요. 단지 개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감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4단지, 4블럭 여기서가 아마 이 가시거리랑 조망이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여기 학교가 양쪽 끝에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전에 분양을 했었는데 여기가 좀 괜찮았었죠. 여기가 아마 그때 한 230대 1인가 나왔었는데 쌍용 플래티넘이요.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보다 분양가는 더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때 미친 도시 막 엄청나게 뭐 잘 돌아갔었죠.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경 잠깐 볼게요. 그냥 이쁘게 해서 뽑아놓은 게 야경이지 뭐 특별히 의미를 둘 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임대주택 230세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지 배치 조감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이거를 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좀 이렇게 좀 써줬으면은 그 아파트 평형까지도 같이 동호수랑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조금 아쉽고요. 자, 여기서 생각나니까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예. 1단지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해서 오른쪽이 북쪽이죠. 예. 근데 이쪽으로 해서 나와 있다는 얘기는 남동향이죠. 남동향으로 뽑아져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얘네 4개의 동 같은 경우는 남동향으로 뽑아져 있어도 아쉬울 건 없는데 얘네 3개의 동은 남서향으로 해서 요거 같이 나오게끔 뽑아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4단지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4단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좋은 점이고 2단지에서 여기 동호수 같은 경우는 가시거리가 쭉 해서 길게 요 사이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것도 예, 숨어있는 좋은 2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2단지에서 여기 보이는 가시거리도 아마 상당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거든요. 예. 뭐 있어봤자 아파트 뭐 예전에 있었던 아파트가 하나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높은 층은 아니니까 여기도
가시거리는 상당히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단지 배치도는 넘어가겠습니다. 원체 보기가 어지럽죠. 예,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부분 토시도도 한번 볼게요. 예, 휴게 공간에서 이제 이건 그래픽 이미지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보거든요. 예, 거의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위치도 한번 보실게요. 위치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역이 세 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여기 두 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단지가 원체 크다 보니까 중학교를 두 개나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좋은 점이고, 기왕이면은 초등학교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는 거제 초등학교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뭐 우리 마음대로 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 화지산 조망이 나온다는 거, 그게 최대의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뭐 홈플러스 있고 뭐 CGV 있고 뭐 그래가지고 생활하는데 아쉬울 거는 없어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하철 1호선까지도 충분히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자, 지역 조감 VR로 해서 한번 보실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홈플러스 나와 있고요. 종합운동장 나와 있고 종합운동장역, 그리고 밑에 거제역까지 다 나와 있고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들은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층수가 좀 다를 겁니다. 여기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단차가 좀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산 쪽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3블럭, 4블럭 사이에도 단차, 높이가 조금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파트들보다는 층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조망을 뭐 가려지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요거는 현장에서 찍은 건데 역시 산조망, 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지막한 산이 감싸고 있어가지고 여기 저는 4블럭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자, 2블럭에서는 앞에 아파트들이 조금 가리게 될 것 같지만 층이 낮다는 거, 얘네들은 조망이랑 상관이 없고. 다른 거 한번 보고서 넘어갈게요. 입지의 특장점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안내, 그냥 개요를 한번 보실게요. 공급 일정이 중요한데 이미 여기는 청약까지 다 끝났어요. 오늘이 2순위인데 2순위 같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케이스는 당연히 없죠. 자,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 8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7일 날 밤 12시에, 7일 날 밤 12시에 당첨자 발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500세대가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 공급이 1,000세대가 넘습니다. 요즘 이제 특공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많이 줍니다. 오늘 중앙일보 뉴스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특공이 옛날 같은 특공이 아니다,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전 현상도 일어나서 만만치 않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먼저 기회를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넣기 전에 특공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특공을 꼭 넣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이 동네 사람들만 되는 건데, 부산이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8호 타입 이하는. 그러다 보니까 300원 넣었다가 그날로 다시 바로 자기 예금담보 대출로 해서 빼도 됩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넣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를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이 정도는 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분양 기호를 받고 일정은 특별히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동호수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 아파트, 일반 분양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지주택이요. 지역주택 조합이다 보니까 먼저 하신 분들이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다 뽑아 나갔죠. 예. 먼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다 빼나갔습니다. 그거에서 잘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201동 같은 경우 보세요. 자, 101 A타입과 B타입, 그리고 여기 114 A타입과 B타입 같은 경우 모두 다 전멸 다 나갔어요. 1, 2호 라인 다 나가고 4, 5 라인 다 나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84 B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도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마음에 드는 평면도는 당연히 아닐 거고 타워형이겠지. 보나마나 뻔합니다. 항상 그래요. 예. 자, 101 A타입과 B타입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나갔다, 이 얘기는 201동에서 바라보는 그 조망이라든지 이게
예, 가시거리가 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84 타입 같은 게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59 B 타입 같은 경우는 역시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디가 인기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84A 타입이지만 여기 307동에 있는 것은 다 안 나갔죠. 네, 왜 그러겠어요? 가시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각 블록마다 똑같은 84 타입이지만은 하나는 뭐 5억 천이고 하나는 6억이고 하나는 7억이고 이렇게 다 금액이 완전히 다 달라요. 블록별로. 그래서 금액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보시면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답이 좀 나올 거예요. 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내역도 잠깐 볼게요. 자 여기 금액이 나와 있죠. 공급 금액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항상 84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84 타입 여기 나와 있고요. 층이 조금 낮은 경우에는 예, 5억 8천짜리도 있습니다. 5억 8천, 6억, 5억 7천, 6억 5천, 6억 6천 들어가고 조금 이제 층이 나오죠. 고층. 자, 20층에서 35층까지 넘어간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7억 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그러니까 다 달라요. 예, 동호수별로 다 다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6억에서 1억 정도 이짝 저짝 예,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라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도금 대출은 지금 은행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담사 애들도 몰라요. 어디 은행이랑 어떻게 조율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청약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시게 되면 어디 뭐 그 다운받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 있는데 모집 공고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청약은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단지 모형 필요 없고요. 단지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지 설계. 아까 나와 있는 조감도 예, 4블럭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2블럭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조망이 인기가 많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쌍용 플래티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지하철역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49 타입이 이쪽에 붙어 있죠. 49 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방 두 개짜리. 이제 요런 거는 보통 이제 요런 식으로 지하철역 앞쪽으로 배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우, 이거는 난 너무 어지러워서 난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이니오 라인은 역시 다 나가버렸죠. 아예 여러분들이 일반 분양에서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 분양을 해서 구매를 할 수는 있어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고 나면.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합원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비싸겠지만은 계약금 말고 돈이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중도금대출은 다 서명만 하고 오면 되니까. 근데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에 목돈을 다 일시불로 다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금의 부담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으로 해서 이런 거 로얄층, 로얄동으로 해서 이미 이렇게 딱 배정받아 버린 것들을 잡는 게 제일 좋죠. 예, 그게 아니니까 자금에 대한 유동성을 조금 좋게 하려면은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지상에 주차가 없는 요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은 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4,500세대 가까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죠. 35층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세대수가 크게 되면은요, 그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감도를 좀 세로로 해서 길게 놓으면 좋은데 이거를 북쪽을 오른쪽으로 해서 빼놨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401동에서는 산까지 올라가기 전에 체육공원까지 있어갖고 공원 이용하기가 좋고 그리고 이만큼의 가시거리 이후에 산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망은 얘가 제일 길 것 같아요. 그리고 201, 2, 3동에서도 조망이 1, 2호 라인 얘들이 제일 길게 나올 것 같습니다. 5단지를 가지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는 좀 논외로 보죠.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나가는 조망도 상당히 길게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여기 2, 3, 4, 5 라인에서는 오히려 조망이 다 막혀버리죠. 여기 2, 3, 5 라인에서도 다
단지 내 조망이 되고, 여기서는 1호 라인이 오히려 다 단지 내 조망이 돼버립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자, 커뮤니티를 한번 볼게요. 원래 커뮤니티는 안 봅니다. 커뮤니티를 가지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분양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릴 때 요거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을 붙들고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수영장이 있게 되면은 관리비가 좀 비싸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4,000세대가 나눠 가질 거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제 부담이 덜 하죠.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수영장 있고 그런 거를 좀 싫어했어요. 그리고 관리비가 뭐 평당 10,000원씩 더 나온다 그래서 옛날에 막 되게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관리가 잘 되고 세대수가 많은 이렇게 대형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좀 덜해지고 그리고 생활 수준이 조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나만 우리 동네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좀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걸로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 퍼블릭보다는 그래도 프라이빗이 낫죠. 아무래도 예, 사우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관리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4,000세대지 않습니까? 4,000세대가 한 번에 관리비가 다 통합적으로 부과가 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단지 내 도로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게 되면 각 단지별로 다 쪼개기가 들어갑니다. 상담사님들이 그걸 얘기를 해줬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대 정보를 한번 볼게요. 단위 세대 VR 평면도, 예, 평면도를 봐야죠. 자, 49A 타입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502동에 나와 있죠. 여기 끝에 나와 있는 거고 동향으로 빠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방 2개, 거실 하나. 네. 요거는 조망이 반대쪽이죠. 그리고 여기서 침실 1번하고 거실은 동향 쪽으로 해서 빠져나오는 조망. 그리고 거실에서 침실 1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게 뚫려져 있으면 조금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무상으로 해준다 그러면은 괜찮죠. 예, 마다할 이유는 없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복도형으로 임대주택과 같이 같은 동에 혼재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이쪽으로 좀 논외로 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래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실 임대주택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조금 싫어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인정. 예,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 뭐 살인사건도 나고 뭐 맨날 알코올 중독자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그래갖고 하여튼 이제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싫어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셜 믹스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동수로 다 섞어버리고 이렇게 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49 B타입이 나와 있는데 역시 502호 아니 502동 자 여기 이쪽 동향으로 빠져나가는 조망이고 들어가자마자 방 하나 거실 예, 이런 식으로 거의 요즘 나오는 오피스텔하고 좀 비슷하죠. 예. 사이즈는 괜찮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59A 타입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59A 타입은 여기 109동 그리고 105동 101동에 1, 2호 라인 그리고 402동 402동에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조망을 84 타입에서 갖고 있는데 59A 타입에 같이 놀고 있다. 그러면 땡큐죠. 84 타입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큰 평형에다가 로얄층에 이제 뭐 로얄 조망을 주거든요. 근데 갑자기 59 타입이 끼어들어서 일부 세대에서 같이 조망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9 타입이 완전히 로또죠. 행운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침실 1번 방, 거실, 방 이렇게 해서 3베이죠. 방, 거실, 방, 3베이 옛날식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침실 3번이 여기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방방 거실방 이렇게 4베이로 나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지주택이니까 이제 옛날에 승인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꽤 오래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최신형이었겠죠. 근데 이제 요즘은 다 3베이가 아닌 4베이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침실이 3번에서는 해가 안 들어오겠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 방이 좀 이제 어둡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애 방 하나를 이제 옆으로 이제 다 가지런히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빼놓은 게 이제 요즘 스타일이죠. 자, 주방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주방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된다고. 한자
1 모양으로 해서 가로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주방이랑 거실이랑 폭이 그대로 너비가 그대로 올라가면서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방이 깊숙해져요. 네, 그럼 집이 좁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레이 카운티가 유상 옵션이 얼마 없어요. 어떤 데는 유상 옵션이 막 10가지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워형이죠. 예. 그리고 거실이랑 침실이 이쪽으로 해서 조망이 빠져나와 있고, 애들 방에서는 조망이 이제 옆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천할 만한 조망은 아니에요. 채광이 아무래도 조금 딸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신 좋은 점은 분양권 시장에서는 이렇게 타워형을 이렇게 쳐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입주할 때가 되면은 거실이랑 주방이 좀 이렇게 트여 있어갖고 조금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입주 때는 조금 이거를 더 좋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59 타입에서는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84 타입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75 타입 268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망은 포기해야 되죠. 단지는 조망이기 때문에 뭐 조망이 나올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3베이 옛날 복고로 되어 있는 판상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방이 일자로 길게 되어 있죠. 그리고 침실 3번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방이 굉장히 좁아지죠. 예, 집이 좁아 보이는 구조. 그리고 75B 타입을 보시게 되면 역시 타워형에 대해서는 원래 분양시장에서는 언급을 하지를 않고 넘어갑니다. 자, 84A 타입 볼게요. 84A 타입에서는 일반 분양이 982세대, 그리고 84B 타입에서는 1000세대. 그러니까 84 타입이 주력 중에 주력 모델이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돼요. 자, 근데 일반 분양분에서는 184 타입에서는 그렇게 동호수가 좋지가 않습니다. 2동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2동에서는 205동 말고는 조망이 나올 게 없어요. 205동에서 이게 조망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이거 말고는 조망이 나올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4블럭이 좋아요 라고 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백사동에서도 요 사이로 이렇게 조망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건 이제 폭이 조금 좁죠. 각도가 좀 좁아요. 자, 84 타입인데 3베이입니다. 4베이가 아니라 3베이고 드레스룸이 요거 하나 꼴랑 요거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시게 되면은 이만큼이 다 드레스룸입니다. 이만큼이. 그리고 침실 3번이 침실 2번 왼쪽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방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침실 3번을 이렇게 팬트리로 확장을 해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주방을 일자로 놓죠. 일자로 놓고 그래서 주방이 훨씬 더 넓게 트여지게 쓰이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주택이다 보니까 옛날에 승인을 받은 거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거실 폭이 지금 나오는 그 4베이 판상형보다 거실 폭이 좀 더 넓어집니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이번엔 84B를 한번 보겠습니다. 84B는 역시 타워형입니다. 타워형도 여기 창이 일자로 해서 가지런히 딱 맞아 들어가면 좋죠. 옥수수 이빨 빠진 것처럼 안 돼 있고 그럼 훨씬 더 좋은데 그게 조금 아쉽고 드레스룸이 요거 3칸밖에 없다는 거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별도의 주방의 옆에 팬트리 공간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84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팬트리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가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좋은 점은 거실에 여기 창이 양창으로 뚫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10년 동안 아파트만 계속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구경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거실 창 옆에가 이렇게 트여져 있는 경우는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햇살이 양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채광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개방감도 당연히 훨씬 더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보기 드문 타워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볼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주택이죠.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이죠. 예, 건축법이 들어있고 공고일자 9월 14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약 기간, 뭐 통장 가입 기간이나 이런 걸 따라 갖고 그 날짜를 공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며칠 상관으로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청약통장은 당첨이 되자마자 바로 새로 빨리 만들고 거기에 들어갈 땐 돈을 그대로 옮겨 담으세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85제곱 이하는
가점제가 40%, 나머지 60%가 추첨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여기에 몰려갈 수밖에 없죠. 추첨제가 60%나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요, 파루타입에 의하면요, 100% 가점제예요. 100%. 서울권이나 뭐 경기권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부산에서는 추첨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 뭐 이쪽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무조건 이건 무조건 해야지. 파루타입 이하에서 추첨제를 주는 경우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비투기 과열지구, 비청약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그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이버 부동산 한번 볼게요. 여기잖아요. 주변에 10년 이내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거제 프로지오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2010년도에 했으니까 이것도 10년 넘었죠. 이제 10년 됐죠. 근데 이 경우가 지금 뭐 한 5억 8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09 타입으로 해서 봐야죠. 109 타입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해당 매물이 없구나. 예. 아니면은 116 타입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5억 7천에서 나와 있거든요. 옛날 거니까.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시세를 조금 작게 잡아주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 6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10년 정도 지난 아파트랑 지금 새 아파트가 거의 같은 가격에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새 아파트로 가죠. 그러니까 이건 분양가가 사실 되게 저렴하게 나온 케이스예요. 위쪽에 있는 다른 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롯데캐슬 피렌체 있죠. 여기는 지금 2011년에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타입에서 매매가 8억 9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9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0년 전에 나온 아파트가 지금 괜찮은 입지. 물론 이제 학교 가까이 있고 대단지고 뭐 요 앞에 지하철역 앞에 딱 붙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붙어 있으나 여기 붙어 있으나 좋은 건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지금 9억 갑니다. 그리고 이 위에 지금 아시아드 코로 하늘채 있죠. 전체 면적에서 물론 이제 조금 큰 타입이긴 하지만 매매로 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0억 갑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 거예요. 10억 갑니다. 근데 작년에 한 아파트가 지금 10억 가는데 그럼 올해 여기 나온 아파트가 근데 지금 5억, 6억, 7억 간다? 뭐 평수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이건 굉장히 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이렇게 싸게 나왔나 싶었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여기 단지 내 상가에 없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웃긴 게 여기 쌍용 플래티넘 있죠. 여기 얘네는 오히려 그냥 이쪽으로 쓱 넘어가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냥 쓱 돌아가서 물론 여기 단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요. 근데 쓱 돌아가고 여기는 모든 상권을 이용을 하면 되고 얘는 더 싸게 나왔어요. 얘는 5억 초반인가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 얘일지도 몰라요. 얘는 더 세게 나왔고 상권은 여기 다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하철역이랑도 얘는 가깝고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모집 공고일에서 쭉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무주택에 대한 이제 가점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쭈루룩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조건 자체가 원체 후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해서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적격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비 당첨 있죠. 예당에 들어갔을 때 거의 다 저층이지 저층이니까 예당으로 해서 빠져나온 거지. 고층에 부적격으로 해서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예당 같은 데 좀 들어가지 마세요. 예당이 이거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조금 밑으로 해서 좀 훅 내려볼게요. 납입 금액이 8호 제곱 이하니까 300만원. 부산 사는 사람들. 부산은 광역시니까 그거 이제 다 있어야 되고 여기 청약 부금이나 가입해서 저희 부금이나 예금에 가입을 해서 6개월이 경과가 돼야 된다. 근데 그 6개월이 모집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300만원 내용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점 여러분들이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날짜 하나하나까지 다 따져야 돼요. 여기서 그냥 본인 유리한 대로 슬쩍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부적격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자, 특별 공급은 원체 서류가 많습니다. 좀 복잡하죠? 네. 그리고 추천의 반급, 저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서 75%가 여기서 공급이 된다라는 거, 특공에서 특별 공급. 그리고 자, 10월 8일 날 나온다는 거 확인해 드렸고요. 아래쪽에 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는 발코니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좀 처음 보는데 84 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코니가 확장 비용이 2천만원, 2,400만원 두 가지입니다. 요즘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상제에 걸려있어서 그 금액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유상 옵션을 막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을 3,700만원짜리도 봤어요, 내가. 근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도 아니면서도 2,400만원 또 나와 있고 하니까 뭐 일단 어느 정도 그냥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조금 아쉽고요. 근데 일반 슬라이딩 창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시스템 슬라이딩 창으로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좋죠.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좀 보기 흉하게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쇠가 이렇게 보이지 않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유리 난간이 최고죠.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는 기왕이면은 돈을 좀 더 주고서 좋은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단열이나 난방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 400만원어치의 가격은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뭐 다른 거 뭐 부가적인 게 없습니다. 예, 유상 옵션이 할 게 되게 많은데 원래 하게 되면은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뭐 지진 설계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요거 지워버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평면도를 한번 보러 갈게요. 레이카운티 사이버 견본주택. 자, 단위세대 VR이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밑으로 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쿠션이 이만한데 여기 소파의 폭을 보세요.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일반적인 그 소파의 폭을 보게 되면은 이 뒤에 등받이도 이만큼이 나와 있고 의자 엉덩이 있는데도 이만큼이 길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이 좁아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별도 따로 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넓은데 라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3년 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때 그 집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가 이제 그래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열어봐야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요번에 이제 그 2020년, 21년 컬러가 이제 블루라고 해서 모델하우스마다 이렇게 블루 톤으로 해서 빼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아요. 그리고 환기창은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요거 한 3분의 1 만한 게 들어가 있는데 큰 게 들어가 있고 주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좁아요. 예, 어쩔 수 없죠. 좁아요. 그리고 이제 침실을 보시게 되면은 전동 빨래다이 나와 있고 천장형 에어컨 나와 있고 다 좋아요. 그리고 침대가 역시 좁고 그리고 화장실은 안쪽에 들어가서 꺾어줘야 되는데 바로 침대랑 화장실이 통하게 되어 있는 거 그렇게 추천할 만한 풍수 구조는 아니에요. 풍수 지리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좀 커튼이라도 해서 하나 가려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원래 안방이 있으면은 드레스룸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을 꺾어서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죠.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고 저희 파우더룸이 있고 이제 위에가 이제 드레스룸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드레스룸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알파룸이고 역시 책상이 조그만 게 들어가 있고 침대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마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자, 주방에서도 공간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한 번씩 해봤고요. 뭐 세탁기실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뭐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84 타입. 84 타입인데 여기다가 식탁을 놓은 케이스 흔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 뚫어놨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런 거 보통 이제 유리창으로 많이 해놓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을 것 같으면 이 창을 뭐하러 이렇게 놔? 계란감이 좋게 하려고 유리로 해서 해놓으려고 하는 건데. 자, 그리고 여기 우물형 천장 다 뚫려져 있고요. 우물형 천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방을 보겠습니다. 역시 큰 창이 들어가 있고요. 엔지니어드 스톤은 옆면까지 다 잘 발라놨습니다. 돈이 좀 비싸겠죠. 그리고 역시 요만큼의 공간. 84 타입인데 왜 이렇게 주방이 좁아? 조금 좁습니다. 예. 평면 설계를 잘 좀 하지 3사가 머리를 맞대서 한 게 이거야? 조금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 역시 책상 폭이 굉장히 좁죠. 보통 책상 폭은 한 80, 1m, 120까지 나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의자를 놓게 되면 여기까지 오고 침대 폭도 역시 이만큼이 아니라 이런 건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작아요. 여기까지 옵니다. 침대 폭 원래 사이즈는 이만큼 옵니다. 그리고 밑에 발도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박이장이 안 열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 둘, 셋, 넷, 4칸짜리 붙박이장을 줍니다. 4칸짜리를. 근데 조금 이제 좁게 나오다 보니까 3칸짜리 붙박이장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 뭐 세탁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예, 여자들의 로망. 이때 아니면 이런 거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죠? 건조기 무조건 있어야 되죠. 자, 여기도 침실 3번인데 방을 틀 수도 없고, 그죠? 애들 방 2개를 어떻게 트는, 방방 거실방이면 이 방 2개를 터버리는데, 그렇게도 할 수가 없고, 조금 아쉽습니다. 자, 요거는 타워형이죠. 타워형인데, 아까 말씀드린 창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개방감이랑 조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채광도 좋고요. 그리고 뻥 뚫려 있는 실내가 좀 넓어 보이죠? 네. 환기창은 크게 해서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역시 주방, 그리고 세탁실. 이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조금 아쉽고, 현관에서도 보통 한쪽이 팬트리 공간이 있어갖고 뭐 야구, 장비, 자전거, 뭐 롤러스케이트 이런 거 다 여기다 막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다 신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옛날 평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아쉽고 분양가는 입지 좋은데 싸게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가 싼 게 왔답니다. 분양가가 깡패예요. 분양가가.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세 차익도 그렇고 상당한 이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 카운티, 부산 거제 레이 카운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가끔씩 제가 이걸 막 대본을 있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가끔씩 하다 보면 제가 말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멍청한 소리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똑똑하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막 새벽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내가 이용하는 그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밴드에 와가지고 이런 분들처럼 쭉 글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를 뭐 광고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광고라기보다도 내가 여기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이제 여기에요. 그래서 다른 고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 말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좀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보다는 여기를 좀 더 자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른 답변 그리고 좀 더 다른 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여기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실없는 소리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그러려니 해주세요. 저도 뭐 정신없이 막 얘기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쫓겨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 말을 실수할 때가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제 하는 얘기 정도는 참고 정도로 해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레이 카운티는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여기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그 보너스 게임을 좀 알려드립니다. 그 청약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여기는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또는 여기다가 레이 카운티 말고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 뭐가 있는데 거기랑 여기랑 비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글을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자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케이. 오늘 레이 카운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